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브라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브라보님께서 오늘 해주실 직업괴담은 정말 듣기 힘든 직업괴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어떤 직업괴담이 될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유, 브라보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뭐 되게 초면이 아닌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저도 브라보님 목소리가 그렇게 막 예, 낯설진 않네요. 이거 다행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용기를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뭐 20년 전 일이기도 하고요. 네네. 요즘에 또 뭐 인터넷에도 많이 또 얘기가 많이 퍼지기도 했는데, 저도 그러고 또 돌비님 채널에 또 영향이 가면 안 되니까, 또 그런 부분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또 얼마만큼 또 이 귀족분들이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도 어차피 뭐 자리가 이렇게 마련됐으니까 뭐 즐겁게 뭐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많은 귀족님들이 대략은 알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네. HID 그 특수 부대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중에 조금씩 내용이 더 나오기도 하겠지만요. 뭐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일단 근무 기간이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좀 길고요. 타 부대에 비해서. 그리고 훈련이야 뭐 이렇게 어느 부대나 뭐 다 힘든 건 마찬가지겠고, 그리고 뭐 20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요거는 제가 뭐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좀 설명하실 게 있나 본데, 바로 한번 그럼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기르십니다. 저는 이제 HID라고 하는 북파 출신이고요. 네. 그 2000년도에 입소를 해서 약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 부대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많이 알고 계신 부분들처럼 저희는 계급이라든가 그런 게 없고 호칭도 없고 군번 같은 것도 없고요. 편하게 얘기할 때는 군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군생활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군번을 가진 적도 없고 계급이나 그런 걸 쓴 적이 없으니까. 옛날에 저희가 20대 중반 후반에 어떤 시험을 보거나 취업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쓰면 군번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군번을 쓴 적이 없으니까 군번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군번 모른다고 그럼 되게 이상해 봐요. 군대 안 갔다 왔냐고. 그래서 군대는 갔다 왔는데 군번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번을 왜 모르냐. 그래서 그냥 모른다고, 그냥 죄송하다고 이렇게 좀 알아오겠다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는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훈련은 모르겠어요. 훈련은 뭐 제가 타 부대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뭔가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거는 둘째 친다 하더라도, 가장 큰 차이점은 몸에 와닿는 거. 저희는 한 5년 동안 뭐 외출, 외박, 전화, 면회, 휴가가 없어요. 밀봉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사회하고 단절을 시켜요. 우와. 그렇게 해야지 교육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일한 소통은 하나 있어요. 편지. 편지. 또 검열이 너무 까다로워서, 예를 들어서 돌비님이 저한테 밥 먹었냐고 편지를 써요. 그럼 제가 받자마자 나 밥 먹었다고 답장을 써요. 그러면 그 내용이 가장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그렇게 보안 검열을 해요. 물론 20년 전의 이야기고요. 이제 지금은 뭐 형태와 복지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알고 있는데, 지금의 일들은 제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알아도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제가 드리는 부분들은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다 지난 일들에서 일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생소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라고 해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를 갈 준비를 하잖아요. 은연중에. 이제 우연히 물색관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과정은 제가 생략을 했어요. 물색관이라고 당시에는 지역 병무청마다 이 정보서에서 파견 나온 물색관들이 근무를 했고요. 그 물색관들이 안팎으로 사람을 찾아서 영장을 받고 입대하기 전에 그 인원들을 모병하는 방식이에요.
단 한 명이라도 논산훈련소나 뭐 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차출을 해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절대. 네. 누가 주변에서 나 논산에 있다가 나 그 HID에 차출돼서 갔다 왔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절대 그렇게 데려가진 않아요, 저희는. 왜냐면 훈련소에 들어간 순간부터가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군인의 시작이잖아요. 네. 저희는 정식적인 군인을 가져다가 쓸 수가 없어요. 행정의 어떤 보안상 문제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서부터 민간인인 신분을 데려다 쓰는 거지, 그렇게 훈련소에 들어간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지역에서 물색관한테 이렇게 보이게 되면 지역별로 1차 또는 2차까지 예선을 해요. 이렇게 뭐 운동을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마지막에는 전국에서 모이는데, 옛날에 20년 전에는 용산역이 지금처럼 안 돼 있고 광장이 있었어요. 시계탑이 있어요. 용산역 시계탑. 예. 그게 있었고요. 거기서 정해진 날짜 시간이 되면 그렇게 지역에서 1차, 2차 뽑힌 인원들이 다 모여요. 네. 그러면 준비된 버스를 타고 모처의 운동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체력 검정을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분위기 좋아요. 감독관 분들도 막 되게 옆집 형들처럼 막 웃으면서 잘해주고,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거는 들어가서 만들면 되니까 자신감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막 잘해. 뭐 이렇게 응원도 해줘요. 분위기 되게 좋아요. 검정이 끝나면 전체 인원의 한 25%에서 30% 정도만 합격을 하고 다 탈락을 해요. 예. 그리고 합격장 몰아놓고 이렇게 있으면 가장 선임으로 보이는 감독관님이 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합격자들은 저 버스를 타는 동시에 사회하고의 단절이 된다. 바로 입소를 한다. 들어가게 되면 너네 이게 죽을 수도 있고, 다리 보여주면서 나처럼 이렇게 병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오고 싶어도 죽기 전에는 못 나온다 절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안 믿었어요. 좀 겁주는구나 싶었죠. 세상에 그 시험 보는 날 바로 데려가는 부대가 어딨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사실 그 시험 준비할 때 그 실장님이죠. 그때는 물색관, 뭐 지금은 대선배님이신데 그분이 그랬거든요. 시험 보고 합격하면 바로 들어가니까 준비 정리를 잘 하래요. 근데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예. 시험날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오늘 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군대 간 줄 알으라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용산역을 간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시험 끝나고 이제 합격자, 불합격자 정리하는데 또 그러시니까, 야, 이것도 마지막까지 장난치는구나. 이거 테스트구나. 안 믿었어요. 예. 합격자들이 버스를 다 타겠죠? 탑승을 하고 조금 있으니까 아까 전에 그 동네 옆집 형 같은 그 감독관님이 탑승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좀 반갑더라고요. 좀 만만한 사람이 타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가서 슬쩍 물어봐야 되겠다. 용산역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버스가 딱 출발하니까 그 감독관님이 안내를 해주기 시작하세요. 밖에 안 보이게 커튼 치고, 그 핸드폰 있는 거 다 끄라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예. 근데 또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 통제를 하고 통제를 받으면 꼭 그 통제를 어기는 사람들. 아, 그렇죠. 꼭 나오지. 밖을 보지 말라면 밖을 꼭 보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당연한 패턴,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예. 그러면 희생양이 딱 걸려요. 얼마 안 있다가 희생양이 딱 2명 걸렸어요. 친절했던 감독관님이 일어나시면서, 야, 어디 너 나와, 이 개, 응? 막 강아지 막 18마리 찾고 막. 이 개아가야 이러면서. 예, 이 강아지가 18마리야 막 이렇게 나와서 버스 복도에서 이쁨을 받아요. 손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손으로 이쁨 받고, 또 이제 버스 복도에 머리도 이렇게 좀 대고 있고,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분위기 안 좋아지고, 이제 그 옆집에 그 친절했던 형도 이제 없어요. 그 의자에 머리 파묻고 딱 가고 있는 순간에 느낌이 오는 거죠. 이거, 예. 야, 이거 용산 안 가는구나. 그래서 몇 시간을 가요. 몇 시간을 뭐 가다가 비포장도로도 지나고 중간에 차도 좀 바깥 타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포장도로로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밖을 전혀 못 보니까. 내리니까 뭐 사방이 다 산에 둘러싸여 있지. 그 첩첩산 중에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건물 하나 있지. 거기에 등 하나 켜있는데 시간이 밤이 됐으니까요. 비는 막 부슬부슬 내리지. 참 구슬프게. 응? 마음은 싱숭생숭하지. 이게 동선 따라 들어가면 실내 체육관으로 모이게 돼요. 근데 웅성웅성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뭐냐, 뭐 이러고 있는데 체육관 뒷문에서 처음 보는 군복을 입고 되게 참 몸은 당연히 다부지실 거고. 네. 여기 들어오셔서는
되게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들어와서 딱 한마디 하세요. 이거를 저희 그 되게 특별한 교육 방식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들어오시면서 딱 한마디 하세요. 4일 정도 헤쳐모여, 이렇게. 근데 4일 정도가 뭔지 알아요. 이게 가로인지 세로인지. 근데 이렇게 또 한마디 하세요. 아고지 다물라고. 아고지 다물으라는 얘기를 아시나요, 혹시? 입 다물라고. 그렇죠. 이제 입 꽉 그렇죠. 깨물라고. 입을 봉인해라. 근데 이게 때리기 전에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쁨을 주기 전에 조용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거죠. 입 빨라가니까 꽉 다물어, 이런 얘기죠. 네. 이 복을 보게요. 운 어깨 앞에 있는 몇 명은 아골창이 날아가는 거죠. 이 아골창이라는 표현도 막 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한두 명 이쁨 받으면 다시 구령하세요. 4일 정도 헤쳐모이라고. 그럼 한두 명 또 이쁨 받아요. 그렇게 정확히 4일 정도 헤쳐모이라고 3번째 구령할 때 정말 완벽하게 4일 정도로 대열이 맞춰져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네.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고품 받고 한복도 하겠죠? 그 과정에서도 뭐 몇 명 아버지 담으면 그때는 다 그렇잖아요. 시간을 많이 안 주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훈련대 생활도 하고, 훈련대에서 기본적인 훈련하고 교육을 받고, 훈련대가 끝나면 자대 배치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팀별로 팀을 배정을 받아서 가서 훈련을 하게 돼요. 근데 뭐 이거는 그 다음 훈련 내용들은 사실은 다른 부대하고 이렇게 내용으로 따지고 보면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도 금기사항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금기사항? 예, 금기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시즌이 되면 저희들 강화를 해요. 강화. 낙하산. 예. 이 시일 강화 동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선후배 간에 절대 갈구지 말고 구타가 금지가 돼요. 이쁨 받는 거 금지. 예, 그렇죠. 예, 이쁨 금지예요. 예. 지나가는 개미도 밟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아무래도 매일 그 밤낮으로 몇 번씩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도 있겠죠. 근데 이건 부끄럽지만 제 얘기예요. 당연히 강화가 있는 날이었겠죠. 네. 장비 받고 이것저것 부수적인 것들 막 챙기고 있는데, 어느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대뜸 저한테 와가지고 저 체육관 데려가가지고 가서 머리를 받고 있으래요. 이거 뭐 건수 잡힌 것도 없는데 왜 그러지 오늘 강화하는 날? 어쨌든 또 뭐 말을 들었으니까 따닥 또 가가지고 또 제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후다닥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체육관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뭐 그 다음은 충분히 뭐 다음 상황 예상하잖아요. 또 이제 오자마자 발로 배도 이뻐해주고 뭐 일어나면 또 이뻐해주고 뭐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또 빨리 가서 준비하래요. 근데 보통 그런 자리가 끝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다. 왜냐면 우리는 뭐 그런 게 좀 너무 자주이기도 하고, 예. 또 그런 거 매번 신경 쓰면 스스로가 헤어나질 못해요. 적응을 못해. 돌아서면 바로바로 잊어버리는데 그날은 좀 아니더라고요 제가. 네. 이 금기를 중요시하는 강한 날이고, 이런 날 왜 내가 금기가 어겨져야 되나. 이거 찝찝하고 막 울분도 차오르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정말 몇 시간을 숨을 막 몰아서 쉰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러다가 이제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귀족분들 중에서 분명히 강화 훈련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들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악한 마음 먹고 그 낙하산에 조금만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면 낙하산이 안 펴지게 할 수 있어요. 부산이든 예비산이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낙하산을 딱 피잖아요. 예. 그게 주산이야. 그런데 그게 가끔 영화에서 보면 그게 안 펴져가지고 하나 버리고 하나 까잖아요 다시. 예. 그게 예비산이에요. 딱 2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그 예비산까지도 안 펴지게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러면 그냥 다이네. 와.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그리고 장비를 받으면 바로 강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준비 시간도 있고 대기 시간도 있고 좀 시간이 꽤 걸려요. 첫 강화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시간도 충분하지. 마음속으로는 오늘 반드시 너를 내가 사하리라. 다짐을 하지. 완벽한 타이밍에 알릴바에도 준비를 하고, 거기에는 그 선배가 평소에 또 후배들한테 좀 유독 미움을 받는 캐릭터에 그 양반이 또 별거 아닌 걸로 자꾸 이렇게 좀 괴롭히고, 그런 것들이 막 쌓인 게 막 한 번에 터져버리더라고요 막 그날. 예. 근데 그날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정말 철저한 계획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 결국 뭐 실행은 하지 않았죠. 왜냐면 아이고 잘하셨어요. 네, 대기 시간이 긴 만큼 네. 동기들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담배도 한 대씩 피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또 한풀 꺾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복수를 했어요. 그 양반한테 그날. 그 선배님이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조금. 네. 그래서 강화 순서가 항상 제 앞이에요. 강화를 하게 되면
이게 1번 강화자서부터 마치 구슬을 굴려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뚜루룩 붙어서 나가야 돼요. 네. 그렇게 기체 이탈을 해도 기체가 진행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강화자들끼리 거리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중간에 한 명이 멈칫 몇 번 하면 공중에서 거리가 너무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땅에 떨어지면 지상에서 집결할 때 시간이 다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멈칫하면 안 돼요. 제 작은 임무 중 하나가 그 선배의 앞 강화자 이탈을 함과 동시에 제가 그 선배를 밀면서 같이 떨어지는 그 역할을 제가 했는데 네. 그날은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아시죠? 높은 데에서 사람 놀래킬 때 어이 하는 거 아시죠? 오, 예. 그 양반 떨어질 때 여기서 내가 당신 밀어버리는 거야. 그 네 기운을 그냥 밀어버렸죠. 그냥 어이 이렇게 그냥 내가 복수는 이걸로 한다 내가. 어? 근데 그날 좀 다행인 게 다른 훈련 스케줄 때문에 별나게 대기 시간이 길었거든요. 원래 네. 대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만약 대기 시간이 좀 짧았으면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그날은 정말 그럴 정도로 막 마음속에서 요동이 되게 많이 섰어요. 그래서 그걸로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 금기를 어겨서 벌을 받는 거는 그 양반이잖아요. 그럼 주는 건 나잖아요. 벌을 주는 게. 그렇게 되면 다 가해자고 다견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금기라는 게 결국 사람 간의 그런 최소한의 데드라인이 아니지 않겠냐. 최소한의 존중과 매너인데 그거를 잘 지켜야 되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금기사항이 사실은 사람에 대한 그런 예의를 지키기 위한 금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 귀족분들이 원하는 되게 뭐 신기한 현상이라든가 뭐 기현상이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한 금기사항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야, 이것도 현실 공포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그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 이야기가 또 있으실 텐데 이거는 뭘까요? 소풍? 저희가 소풍이라고 부르는 훈련이 있어요. 저희가 소풍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 특전사 TV에서 보니까 철주행군 하시더라고요. 기내행군 훈련. 네네. 저희도 그거 비슷한 거를 해요. 1년에도 막 수차례씩 그 행군 비슷한 훈련을 하는데 제가 주둔지를 멀리 벗어나서 다른 환경을 접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저희가 소풍 갔다 온다고 표현을 해요. 훈련 자체를. 와, 예. 네, 뭐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갔다 오자는 그런 취지겠죠. 근데 이제 훈련을 가기 전에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훈련하다 보면 너네 그 환각이라든가 환청, 그렇지. 가끔 귀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훈련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몇 개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얘기인데 저희가 훈련을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날. 이제 앞사람 뒷근치만 보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옆팀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야 막내야 너 힘들지? 이거 좀 먹어. 그래서 6%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한 6%를 옆팀 막내인 저한테, 왜냐면 저희는 훈련할 때 밥을 먹거나 뭐 비상식량을 먹는 게 아니라 대체 식량이라고 압축가루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영양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맛은 되게 없거든요. 먹으면 되게 목마르고 막 그래요. 잘 안 먹게 되는데 6% 주시니까 되게 뭐 감사히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아까 전에 그 금기의 낙하산 그 선배가 와가지고 뒤통수를 때려주니 빨리 가라고. 예. 뭐야 이 양반. 우리 옆팀이지만 고참쌤이 나한테 와서 용물을 보고 있는데 본인보다 짬밥이 높은데 뭐 이렇게 뭐 함부로 해도 되나? 지금 나한테 6%도 안 주면서 빨리 가라고 밀어요. 그래서 또 가긴 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 6%를 주고 있던 선배님도 내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도 마무리 줘야 되고. 예. 그래서 선배님한테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선배님이 안 계세요. 선배님이 안 계시고 나무가 있더라고요. 작은 나무가. 제가 잡고 있던 거는 6%가 아니고 나뭇잎 있죠. 나뭇잎 잡고 제가 인사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 나무한테 아이고 선배님 고맙습니다. 6%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배님은 이제 뒤에서 날 보고 빨리 가라고 민 거죠. 빨리 정신 차리라고. 뭐냐고. 응? 예. 그런 식으로 환각을 보더라고요. 저희가 훈련을 할 때. 네네. 저도 이제 짬밥을 좀 먹고 소풍도 가요. 또 한참 가고 있는데 돌비라고 할게요.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돌비라고 하는 거. 괜찮아요. 마음껏 가고 쓰세요. 있는데 네. 이 돌비가 주저앉더니 풀을 막 뽑아요. 막. 일부는 막 입에 넣고 일부는 막 주머니 넣고 막. 그래서 뒤에서 보다가 야 이거 그분이 오셨구나. 이거 그분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야 돌비야 뭐하냐. 그러니까는 선배님 무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밭이야. 그랬더니
아, 선배님, 다들 오시지 말입니다. 엄청 시원하다는 건데, 무가. 우선, 야, 그 무가 시원해. 그랬더니, 예, 선배님, 막 무가 너무 시원하대요. 막 주머니 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때 또 가장 빠른 건 또 이게 좀 뒤통수를 이뻐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이뻐해줘야겠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야, 가자. 이렇게 빨리, 일어나. 빨리 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눈빛이, 이 양반이 뭐야? 그래서 내가 귀하게 무밭을 발견했는데, 그런 눈빛인데, 이게 인지가 바로 안 돼요. 내가 지금 환각을 본 건지 아닌지, 인지가 바로 안 되더라고요. 예. 저도 막 쫓아가면서도 야, 이게 방금 본 게 진짜인가 아닌가 헷갈리는데 가다가 느껴져요. 이게 얘기했던 그 환각이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다가 지도를 보려고 딱 멈춰섰는데 돌비가 갑자기 좀 흥분을 해요. 예. 왜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 저 앞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가가 있다고? 민가 발견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깊은 산 속에도 독가천이라고 있어요. 네. 그 독가천이 말 그대로 집이 하나가 마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민가가 가끔 있는데 민가가 있으면 저희가 식수도 좀 얻을 수 있고요. 식량 절치라고 하기도 하고 절치라는 게 어쩌면 절도인데 저희가 훈련 목적상 도피나 침투를 할 때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을 얻는 그런 방법이 하나인데 만약에 훈련 중에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나중에 훈련이 끝나고 나서 작전부에서 가가지고 다 보상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다 해요. 민가가 있대요. 그래서 민가가 있을 때가 아닌데 여기가. 그래서 민가가 있어? 돌비야? 그랬더니 선생님 저기 앞에 민가가 있대요. 그래서 가봐 그래 가자 가봐 앞장서봐 그랬더니 막 가요 씩씩하게. 돌비가 씩씩하게 막 개선 장군 마냥 가요 막. 응? 씩씩하게. 뭔가 발견했으니까 야 돌비야 여기가 민가야? 그랬더니 네 선생님 제가 먹을 것 좀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라는 게 큰 바위예요. 큰 바위. 그 바위 윗부분이 좀 맨들맨들해서 거기가 달빛이 살짝 비쳐요. 반사가 되는데 그걸 이제 백열등 같은 거 켜놓은 거를 보고 그 전체를 집으로 환각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돌비가. 와. 돌비야 먹을 건 좀 있어? 이 물은 어딨어? 선생님 찾아보고 있습니다. 막 찾아요 열심히. 그래서 돌비야 무섭겠으면 사람 불러. 내가 불러?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된대요. 사람 부르면 안 된대요. 예. 더 찾아보겠대요. 그 와중에 또 안 되는 것도 아는가 봐요. 또 사람 부르지 말라는 거 보면. 그렇지. 이거 돌비 귀 자꾸 땡겨오면서 돌비야 아니야 빨리 와. 아니야 이거 집 아니야. 환각에서 꺼내오죠 그렇게. 또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이상한 기운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네. 저는 이 기동 중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후레쉬를 켜지 않아요. 후레쉬를 켜면 안 돼요.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라든가 지도를 확인은 해야 되는 그 정도 외에는 켜질 않는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쪽 산 중에 산속은 정말 어두워요. 정말 무겁게 어두워요.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어두워요 그게. 근데 달빛 하나도 없는 금음날이었는데 가다가 조금 완만한 지역에 나와서 방향 유지할 겸 잠시 쉴 겸 해가지고 지도를 보려고 프라치 대가리 가려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방향을 해가지고 지도를 쏙 보고 있는데 이 목덜미 쪽에서 소름은 아닌데 막 소름 돋는 것처럼 이렇게 막 좀 세요 되게. 그래서 이게 무슨 기분이냐 뭐 이렇게 좀 그러냐.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뒤로 돌면서 후레쉬를 유리 켰어요. 눈앞에 정말 그냥 도깨비 얼굴이에요. 도깨비 얼굴. 어이구.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후레쉬로 얼굴 아래에서 위로 비치면 뭐 그런 거 그거 뭔지 아시죠? 그리고 오색 천이 막 여기저기 달려있어요. 예.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곳인지 초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막 작은 거, 큰 거, 초 킨 흔적도 되게 많고 그래서 여기가 그 선앙당? 당나무 그런 거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그 느낌이 이성적으로는 그 나무가 TV에서 보는 그런 나무들처럼 크지가 않았어요. 네. TV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들은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커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나무가 크지 않는데 그 나무가 주는 기운과 그 느낌? 그 나무가 그냥 그 산인 거예요. 그냥 그 산. 벽보다도 더 커요. 그 나무가. 예. 그리고 도깨비 얼굴 같고. 살면서 진짜 그 나무한테 쫄아보기는 그때 처음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고. 네. 이게 사람이 정말 그 앞에서 자연적으로 경건해지고 막 숙연해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빌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뭐가 이게 좀 이상하다 여기는 되게 조심스럽게 되고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이 팀원들이 다 아무 말도 못하고 누가 출발이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예. 다 조용히 그냥 자연스럽게 밀면서 조심히 가라고 다들 그랬을 건데 저도 그래서 속으로 죄송합니다 조용히 가겠습니다 그렇게 벗어났던 적도 있어요. 이야.
근데 그런 기운이라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들이 저희가 또 몇 번 있는데 그런 기운 비슷한 게 네. 저희가 소풍을 나가게 되면 저희는 사람이니까 하루마다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날. 근데 저희는 수경지를 구축을 한다거나 뭐 텐트 뭐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이뜨기 48분 전까지 땅속으로 은신을 해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잠복호라고 하기도 하고 비트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잠자리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참고 조건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특이한 방법이 있는데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무덤을? 예,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도피충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추격을 한다고 하면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무덤은 좀 이제 회피하게 되잖아요. 예. 근처를 가기 싫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대로 이용을 해서 무덤가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잠복고를 구축을 하는데 무덤가는 잠복고를 구축을 할 때 장점이 뭐냐면 묘지는 되게 양지 바르고 흙이 잘 파지는 데를 고르잖아요. 돌이 네.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땅을 팔 때도 되게 잘 파져요. 되게 금방 팔 수가 있어요. 되게 수월해요. 근데 사실상 무덤이기 때문에 정서상 거의 건드리지는 않는데 어느 선배님 한 분이 묘지에 잠복고를 내 구축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잠복지 근처에 있는 묘지를 하나 선정을 해서 잠복고를 구축을 했어요. 예. 땅을 파는 중에 묘지에서 뱀이 한 마리가 나와요.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그 뱀을 죽이지는 않고 그냥 숯불 쪽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냥 오. 여기 가라고.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묘지에서 나온 뱀은 그 묘지의 주인이라고. 맞아요. 뭐 지킨다 이런 거. 예. 근데 그 묘지 주인을 쫓아낸 형국이 된 거죠. 어쨌든 잠복은 잘 팠대요. 그 안에서 뭐 경기도 하고 뭐 휴식도 하고 뭐 정비도 하고 별다른 게 없으니까 이따 뭐 출발할 때 그래도 묘지니까 원상 복구만 좀 신경 써서 잘 해드리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복구를 하는데 이 흙이라는 게 근데 파낸 것을 다시 메꾸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네. 특히 묘지잖아요. 그리고 파낸 흙을 그걸 그대로 메꿔도 흙이 남아요. 네. 절대 그 흙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신경 써서 메꿔드리고 일정을 출발했는데 이게 어쨌든 저희도 후련이니까 이제 통제관들의 통제를 받고 이게 뭐 점수가 매겨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그 팀이 거의 1등이었대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외출 같은 것이 없는데 소풍이라는 훈련을 포함해서 뭐 체력이라 뭐 기타 등등의 측정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1등을 하면 포상으로 그 팀은 1박 2일 외출을 나가요. 특별 외출을. 오. 물론 보안과장님 통자에 나가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나가서 사우나도 하고 짱깨도 먹고 뭐 주둔지가 아닌 곳에서 가서 술도 먹고 잠도 자고 그거 보고 열심히 다 달려가는 건데 훈련을. 예. 근데 결국 그 팀은 결과적으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통제관한테 적발되고 막 훈련 미스로 해가지고 거의 1등에서 꼴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선배님은 마지막 능선에서 굴러서 본인 다리로 걸어서 훈련을 복귀를 못해요.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후로 또 금기사항이 생긴 게 야 너네 절대 훈련을 할 때 묘지 건들지 말라고. 그리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그 팀 간부님들이 그 묘지 찾아가서 다시 메꿔드리고 사과드리고 이렇게 뭐 음식 싸서 재 올리고 이렇게 사죄를 드리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야. 이게 소풍이구나. 무덤에 대한 얘기가 또 있는데 예. 저희 팀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날 훈련이 너무 잘 됐어요. 저희가. 예. 이들에만 가면 그날 잠복지에 정말 일찍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널널하고 편안하게 그냥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도 되게 남을 것 같은 그렇게 훈련이 잘 됐어요. 네. 그리고 그날 훈련의 동선이 그 산골이 너무 깊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능선이 낮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능선만 넘으면 다음 능선이 잠복지예요. 소로도 잘라 있어요. 그 산길도. 근데 가다 보니까 소로가 삼거리가 나왔는데 그 삼거리 중앙 쪽 가깝게 묘지가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교훈이 있으니까 그래서 야 저기 조심히 지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나서 가서 쭉 가고 있는데 우리보다 한참 앞서가던 팀이 반대로 돌아오고 있어요. 예. 이 길 아니래요. 저 옆길인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볼 때는 이 길이 맞거든요. 이 길이 아니더라도 끝나는 지점에서 다른 루트로 갈아타면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이대로 가자고. 저 팀이 길을 잘못 본 거라고. 갈 만큼 갔는데 그 포인트가 안 나와요. 예. 다시 방향을 잡아도 포인트가 안 나와요. 왠지 아까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네. 근데 다른 팀이 또 오고 있어요. 저희 말고. 그 저희가 그래서 아까 그 팀처럼 이 길 아닌 것 같다고.
근데 그 팀은 저희처럼 또 가던 길 계속 가요. 예. 저희는 또 계속 가다 보니까 아까 그 묘지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갈림길에서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한참 가고 있는데 아까 그 길처럼 그 팀을 다시 만나게 돼요, 저희가. 네. 미치겠대요. 이 산 같지도 않은 산에서 도대체 방향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 사이에 절약한 시간은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두 팀이 같이 움직이자. 그래서 방법을 결정한 게 이거 뚫자. 우리가 뚫자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방향 유지를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나침이로 방향만 잡고 그 앞이 그냥 가시덤불이건 강이건 뭐건 무조건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방향만 잡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데 묘지가 계속 나와요. 예. 야, 나중에는 이게 아까 그 묘지인지 이게 그 비슷한 다른 묘지인지 헷갈릴 정도로 길이 안 나와요. 예. 아니, 길을 잃으면 아예 다른 곳이 나오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냥 거기를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무덤 근처를 계속. 정말 몇 번을 방향을 바꾸면서 막 뚫고 막 돌아왔다가 막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막 아침에 접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눈앞에 보이는 대로 막 직진도 해보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산이 파래져요. 동이 트는 거예요, 이제. 날이 밝았어요. 네. 그날 훈련 실패하는 거죠, 이제. 동이 트니까 시야가 멀리까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묘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야, 저 밑에 도로가 보여요. 네. 그 도로가 보인다는 거는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가 포인트가 얘기한 게 그 도로가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도로를 가로질러서 다음 능선으로 30분만 좀 질러서 갔으면 저희 잠복지였는데 그걸 못 찾고 밤새도록 거길 돌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도는 거예요, 거기를. 홀렸네 완전.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시드문호 참여 때문에 그날 일을 다시 정리를 했던 건데 근데 그때도 저희끼리도 은연중에 암묵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도 그거 겪었던 팀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얘기냐면 객관적으로 문제 찾지 않아요. 네. 객관적으로 문제 찾으려면 야, 왜 방향 유지를 이렇게 했어? 지도가 잘못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한 얘기가 다 그거예요. 야, 몇 팀이 혹시 실수했냐 그 묘지에? 좀 중앙 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야, 누구 막내를 혹시 막 밟고 지나가냐 그 묘지? 막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거다라고 저희가 스스로도 그렇게 좀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랄까? 야. 그런 일들도 있어요. 꽤 비일비재해요, 그런 것들이. 네, 근데 솔직하게 지금 브라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대 자체가 산에서 네. 길을 잃을 그럴 부대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산을 많이 다니니까 조금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도까지 헤매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야, 이건 미스테리하다 진짜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날 상황은 너무 이렇게 좀 묘지 주위를 도는 그 시간이 되게 길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잠깐 이렇게 뭐 어떤 묘지가 나와서 그 주위를 한두 번씩 돌아서 결국 멀리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훈련하다 보면. 그 길을 못 찾고 도는 과정 중에는 꼭 묘지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거의. 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특전사의 천리 행군을 이쪽 부대에서는 소풍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풍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야, 그러면 이제는 귀신을 목격하신 적도 있다고 저에게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뭘까요? 제가 2가지 정도로 추렸는데요. 예. 저희도 점호를 해요. 청소를 하고 하겠죠. 마지막 쓰레기통을 비우고 이 쓰레기통을 소각장에다 분리수거를 하면서 비워야 되는데 저희 생활관에서 소각장까지 한 3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네. 가다가 작은 개울도 건너야 되고 환경이 그래요. 그냥 뭐 자연에 가까워요. 네. 소각장 구조는 뭐 간단하게 출입구만 터놓고 미음자로 돌을 쌓아서 만들었고요. 높이는 한 1m 50 정도 될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쪽 구석에 소각로가 있고 남은 공간들은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오늘 분리수거를 하려고 이 소각장에 딱 들어섰는데 들어가면 의자가 하나 있거든요. 예. 정면에 의자가 있는데 누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윗짬밥 중에 땡땡이 주고 담배를 피러 왔나? 그래서 생각했는데 선배님들 부르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니까 뭔가 정면으로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원래 선배님이었어도 똑바로 못 보니까 어쨌든 간에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본 척 하면서 주변시로
정확히 안 보고 사이드를 이렇게 살짝 더 봤는데 이게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 형태인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뭐였냐면 홀로그램처럼 예. 반투명하게 그 사람 형태 뒤에 그 뒷 돌담이 같이 보이더라고요. 투영이 돼서. 예. 사람 형태는 있는데 뒷 돌담은 비쳐서 같이 보이지. 이게 계속 못 본 척을 하려니 그 소각장 안이 넓지가 않아요. 들어가면 그냥 어떻게 돌아도 그냥 계속 시야 있게 봐야 돼요. 그냥 못 본 척 할래 못 본 척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런데도 계속 못 본 척 하면서 계속 그냥 제 할 일을 한 거죠 이제. 왜냐면 이 상황을 인정하게 되면 되게 좀 겁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예.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겠지 뭐 이 부정하면서 분리수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끝나고 분리수거 안 끝내면 또 입금 받아야 되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거는 빨리 다 끝내고 돌아서 나오는데도 천천히 나왔어요. 부정하려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도 되게 천천히 걸어갔어요. 네. 천천히 가다가 생활관 입구에 사람들이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걸음을 빨리 해서 걸어갔었죠. 그렇게 생활관에 들어가서 그 옆 팀을 찾아갔어요. 내가 그 선배라고 처음에 착각을 할 뻔했던 그 선배가 있는 팀을 갔어요. 네. 속으로 그 선배가 없길 바라는 거잖아요. 차라리 없어라. 그러면 그 선배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 팀 안에 그 선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 그 팀에 있더라고요. 근데 불행히도 이 이후에는 뭐 다른 게 없었어요. 왜냐면 다행히 그 이후에 제가 소각장 갈 짬밥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소각장 갈 일이 없는데 제가 당시에 생활할 때는 이거를 동기들한테도 얘기도 못 해보고 후배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선배들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상황에서 얘기하면 사람 이상해질까봐. 그렇지. 핀잔 받고 어떻게 될까봐 계속 저만이 갖고 있었던 얘기인데 나중에 저도 동기 모임하고 그러면 그때 물어봐야 되겠어요. 분명히 저 말고도 이게 본선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그걸 간단하게 지나가고요. 네네. 보급로에서 귀신 봤다는 썰이 있는데. 보급로 귀신? 네. 예. 이 이야기는 제가 아니고 저희 생활관에서 취사를 하던 그 기관병이 직접 겪은 얘기를 겪은 직후에 제가 들은 거예요. 하루는 그 놈이 물은 파기며 팔꿈치며 손바닥으로 다 까졌어요 이제. 그래서 야, 너 왜 다 깨졌냐? 그러니까는 별일 아니래요. 그래서 뭐 맞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좀 그래서 계속 물어봤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대원님, 저기 대원님이라 부르거든요 이제. 대원님. 예. 혹시 저기 보급로 언덕에 귀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새끼가 등 따시고 훈련을 안 하니까 심심하나 이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뭐라 하니까 표정이 진지하더라고요. 예. 농담도 주고받을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 또 기관병들하고 저희하고 드러나 보자고. 야, 뭔 얘긴데 이제 걔가 얘기를 하기를 저희는 평소에도 훈련을 하다가 이 좀 자정쯤에 복귀하는 날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팀별로 알아서 뭐 컵라면을 먹든가 대충 야식을 때우고 마는 건데 그날 누가 좀 신경을 썼는지 식당에다가 닭죽을 좀 해놓으라고 했대요. 어떤 실장님이 닭죽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겠죠? 자기네 생활관으로 돌아가려는데 기관병들 생활관은 저희 생활관에서 한 500-6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산길 저 아래쪽에 있어요. 네. 당연히 가로등도 없을 거고 그날따라 후레쉬도 준비하지 못했고.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도 겁이 좀 많은 편인데 깜깜한 그 산길을 내려가려니까 가뜩이나 더 무섭더래요. 근데 거의 다 내려가서 30-40m만 가면 이 자기들 생활관인데 내려가다 보니까 나무하고 나무 사이로 달빛이 들어와서 바닥이 좀 밝은 곳이 뭐 그런 곳이 있겠죠? 네. 근데 그 조금 앞에서 뭐가 이렇게 좀 퍼덕퍼덕 거리고 있더래요. 처음에 저게 산개인가? 그러니까 쓰러졌나? 멧돼지인가 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좀 천천히 내려갔는데 일단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개도 아닌 것 같고 고라지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네 발 달린 동물이 퍼덕거리는 건 아닌 것 같더래요.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퍼덕거리는 게 아니라 꿈틀꿈틀 대는 것 같은데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들리더래요. 강원도는 보통 마사토가 많거든요. 마사토인데 마사토 이렇게 바닥에서 쓸리는 소리 뭐 서적서적 대는 거 그 소리를 자꾸 들리더래요. 막 마사토 이런 따블백 같은 거 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끄는 소리. 예. 근데 순간 문득 생각나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관병들끼리 전해놓은 이야기. 누가 본 사람은 없지만 밖에서 판초위 쓸리는 소리나 마사토 쓸리는 소리가 들리면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고 확인도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얘기가 갑자기 확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어쨌든 자기를 복귀는 해야 되니까 뭐 지나가지는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생활관 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소리는 자꾸 막 서적서적 들리지 뭔지는 모르겠지. 가고 있는데 야 저게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인지된 형상이 이게 마사토 쓸리는 것도 맞고 판초위도 맞대요. 근데 이게 판초위를 입은 군인인데 포복하는 자세예요. 엎드려서. 예. 위로 올라오려고 팔다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팔은 팔꿈치 밑으로 없고 다리는 아마 무릎에서 허벅지 사이 어디쯤에서부터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깔끔하게 절단된 게 아니라 짓이겨서 뜯어져 나간 것처럼 왜 로드킬 당한 동물도 보면 말끔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팔다리가 이렇게 없는데 남아있는 그 팔다리로 포복 자세로 기어 오르려고 하니까 그 위에서 예. 허우적허우적대고 꿈틀꿈틀대면서 보이면서 마사토 쓸리는 소리만 계속 들리더라는 거죠. 사람 있는 데로 가고는 싶은데 조금만 가면 생활관인데 저걸 지나쳐갈 용기는 없고 다시 돌아가자 생각하고 내려왔던 길을 뛰어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풀려서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무릎 깨지고 막 팔꿈치 깨지고 손바닥 이렇게 다 까지고 넘어지면서 기어서 올라오다시피 하다가 다 다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다시 생활관에 올라와서 그 생활관 건물에 들어서기 전까지 뒤를 못 돌아보는데 자기 느낌인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거기 겁을 집어먹어서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그 본 이후로 그 사그작 되는 그게 자기 뛰는 걸음하고 똑같이 쫓아와서 뒤에서 계속 쫓아오더래요. 소리가. 우와, 예. 계속.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생활관 들어와가지고 안에 있는 실장님을 보자마자 다리는 풀렸죠. 주저앉다시피 주저앉고 그러니까 이제 소리도 안 들리고 자기가 정신이 좀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그래서 어떻게 내려갔냐니까는 엉망이 돼서 들어오니까 실장님이 묻지도 않고 그냥 판단하면서 말씀하시길 그냥 반길 내려가다가 이놈이 넘어져가지고 다 깨진 줄 알고 욕 한 바가지 먹고 그래도 늦게 고생했으니까 내려가는 그 지휘관 차량이 편에 태워서 그렇게 내려서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려가면서 그 장소를 지나가야 되니까 차를 탔든 뭐 어떻게 했든 네. 근데 또 무서운데 꼭 확인은 해야겠더래요. 또 보고 싶더래요 그게. 근데 그때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더 꼬치꼬치 해가지고 그걸 물어서 봤을 건데 저도 사실 그때는 들으면서 흘렸거든요. 여기까지만 듣고 그럴 수 있어요. 귀가 약해가지고 헛구 보는 거라고 내가 그러고 막 핀잔 주고 말하는데 네.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꼬치꼬치 좀 캐 물어볼 걸 그랬네요. 야, 진짜 어마무시하다. 진짜로 오늘 브라보님께서 얘기해주신 내용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군대 이야기는 별로 이제 반응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정말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었거든요. 이야기 자체가. 아이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브라보님께서 얘기해주신 게 이제 HID 특수부대에 계실 때 실제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 이제 다음번에 해주실 이야기를 딱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HID를 나와서 그 훈련을 했던 바탕으로 해서 사회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돌비님 컨텐츠에도 몇 번 소개됐었던 아스라님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됐었죠. 악어 활동을 제가 직접 이렇게 했던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그 내용들을 조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다음에 또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별명 같은 거지 민간 잠수부님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른가요? 그렇죠. 그게 좀 개념이? 저도 모르겠죠. 저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이런 활동이 악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개념인 거지. 네. 저희 자체에는 그거를 악어라고 표현을 하지도 않고 뭐 그런 개념을 사실 저희는 쓰질 않거든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좀 대중적으로? 저희는 그 명칭이 그냥 재난재 구호 활동이라든가 뭐 실종자 수색 활동 뭐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지. 우리 뭐 악어하러 간다, 뭐 악어 할래, 뭐 악어 때 뭐 그런 표현은 쓰지가 않아요. 그치. 그거는 은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예. 우리 악어하러 갈래?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일단 물속에서 실종자나 물속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찾는 그런 일이죠. 몇 년 정도 하셨나요? 그거는 나와서 직후부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그 2008년도에 저희 하게 됐던 계기가 다른 선배님들은 뭐 이미 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2005년경에 사회에 나와서 다른 걸 준비를 하다가
그 2008년경에 경기도 쪽에서 두 여학생, 초등학생이 유괴가 돼서 하천 쪽에 이렇게 안 좋게 뿌려지는 사건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그거를 이 수습을 하는 봉사활동을 처음에 하게 돼요. 제가 처음 참여를 하게 된 계기가. 네. 그래서 그때 참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 내가 가서 좀 활동을 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유족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중에서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적절하고 잘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아, 진짜 잘 활용하셨네요. 능력을 정말 좋은 곳에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이야기는 다음번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라보님 진짜 브라보! 진짜로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거 제가 귀족분들의 귀한 시간을 방해를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녹아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저나 아니면 규정님들도 많이 이뻐해 주세요. 아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쁘다는 말이 너무 무섭다. 손으로 이뻐해주고, 네, 발로도 이뻐해주고, 그죠?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예. 여러분들도 익히 수많은 군대 괴담들을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HID 특수부대 괴담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현실 공포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귀신에 관련된 공포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듣기 힘들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브라보님께서는 또 용기 내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초저녁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자, 지금 현재 시각은 12시 35분인데 초저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네. 이야기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분들에게 힌트를 안 주고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아까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지금 미리 띄워놔야 될까요? 이 이야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요. 예. 제가 이야기하려고 바깥에다 차를 좀 대놓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저희 옆에 아파트가 이제 한 80%, 90% 지어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것만 딸랑 불이 켜져 있어갖고 담배 피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신기하긴 하네. 왜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네. 가발만 흔들리다가 없어지더라고요, 저 안에서. 귀신?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있을 수는 없고요, 저기가. 예. 그래가지고 참 재밌게 보고 있었어가지고 아까 한번. 그래서 그걸 찍으셨었어야 되는데. 저는 찍을 생각 못하고 저게 뭐지 하고 예. 이렇게 한참 봤죠. 한참 네네. 보고 있다가 예. 그냥 또 안으로 들어가듣기 쓱 없어지길래 예. 사람인가 했는데 여기는 입주를 안 한 아파트여가지고 신기해서. 가발이면 좀 긴 머리가 흔들렸다라는 건가요? 그런 느낌. 예. 근데 이게 신기해가지고. 사람이 귀신을 맞닥뜨리거나 좀 이상한 걸 보면 찍을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이게 뭔가 하고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싹 사라지는 거지. 찍으려고 하면. 대부분 그렇죠. 그랬어요. 네. 귀신은 아니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는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근래에 이제 문득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전해주신 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죠. 물어봐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는 10년도 안 된 얘기예요. 얼마 안 된 얘기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있었던 이 당시에 30대 후반에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똘비가 하루는 철이 형님이라고 할게요. 철이 형님한테 소주 한잔 하자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이 형님을 만났으니까 쭉 얘기를 하는데 철이 형님하고 어디 놀러 가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갖고 철이 형님한테 나랑 같이 여행이나 좀 가자고, 경비랑 내가 될 테니까 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철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도 바쁘고 또 굳이 멀리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갖고 거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절을 쭉 하면서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똘비 입에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데, 똘비가 이 당시에 회사를 다녔던 건 아니고 영업사원인데, 저 같은 신차, 자동차 쪽은 아니고요. 영업에도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만 다른 어떠한 영업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호전적이었대요. 그러니까는 조금 말도 좀 세게 하고요. 실제로 피지컬도 좀 좋았고, 그리고 걸려오는 싸움 마다하지 않고 또 시비도 잘 걸고 다니고 여자도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술도 좋아하고 그런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었는데, 영업 조직들 다 비슷하듯이 아침이나 이럴 때 회의가 있으면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끼리 삼삼오오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야 똘비야 여행이나 좀 갔다 오자 얘기를 하더래요. 오호. 그래가지고 여행? 뭐 어디? 뭐 낚시 뭐? 얘기를 했더니 해외나 갔다 오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해외? 생각해보니까 안 간지 좀 됐네. 언제 한번 날짜 한번 잡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그러면은 한번 비행기랑 싼 시기가 언제인지 봐가지고 그때 맞춰서 가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막 검색 때리고 뭐 해가지고 야 한 보름 뒤에 출발하는 거 좀 싼 거 있다. 이때 갔다 올까?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쿵짝쿵짝 맞춰가지고 그냥 나라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베트남을 가기로 했대요. 베트남. 네. 베트남을 가기로 하고 몇 번 자주 다니면서 우리 똘비가 연락을 하고 지내던 아는 형님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대요. 가라오케 사업을. 네. 그 형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바쁜가? 시차가 그렇게 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후에도 또 전화해보고 하는데 전화가 이틀째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뭔 일 있나 보네. 근데 일단은 비행기 티켓은 예약은 해놨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지? 또 우리도 움직이고 하려면 차도 있어야 될 테고 아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같이 예약을 잡은 친구가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러면서 본인이 막 알아보더래요. 그러면서 야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우리 가갖고 이동할 때 쓸 차,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뭐 숙소, 술집, 뭐 관광 좀 할 거 이런 거 세팅은 다 할 수 있겠고 그럼 내가 해놨어. 금액은 얼마 정도 한대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금액이랑 뭐 비슷하면 괜찮네. 그러면 한번 그때 가자 하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 추진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조직이고 급여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일정이 없으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또 이제 막상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려니까 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 이틀 있다가 가기로 한 디데이가 되고 그 친구랑 둘이서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이제 베트남의 모 도시에 가서 기사가 딸린 차, 좀 안 좋은 차지만 그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시장에 가서 쇼핑도 하고 저녁 때 되면은 노래도 부르고 논 거예요. 쭉 놀고 가라오케 가면은 도우미 분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신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우신 분을 초이스를 하고 앉아서 꽁냥꽁냥 뭐 얘기도 하고 놀고 숙소로 같이 간 거예요. 숙소로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뭐 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더래요. 이 여성분이.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하고 굉장히 매너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삭하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편하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놀았대요. 그래가지고 서로 메신저를 교환을 하고 연락도 하고 지내고 하자. 오빠가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또 들어올라니까 그때는 네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라. 그때는 내가 너 쇼핑도 좀 하고 그렇게 놀자. 네. 그리고 나 나가기 전에 내일도 네가 와라. 오빠랑 같이 밥 먹고 또 얘기하고 놀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며칠간 있으면서 상당히 친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친해져가지고 우리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야, 그 오늘 또 사귀는 거다, 1일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놀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애가 이제 먼저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재밌게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가지고 그냥 하루 이틀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내는데,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은 먼 타지에 계셨고 똘비만 이쪽 지역에 있는 거였고 형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저녁이면은 술을 좋아하니까 술 한 잔씩 딱 걸치고 코 골면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옆에 와가지고 꽹가리를 쳐도 절대 안 일어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자고 있는데 냄새가 나더래요. 근데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자면서 뭔 냄새가 나네? 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고 앉아가지고 뭐지? 뭔 냄새지? 일단 타는 냄새는 아니었으니까 이게 무슨 냄새지? 참 희한하네? 근데 또 일어나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냄새가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꿈 꿨나? 근데 이게 거의 에브리데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면은 무슨 향기인가에 깨서 보면은 향기가 없어지고,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요즘 술이 좀 과했나 싶어가지고 술도 안 먹고 그렇게 있는데, 이게 향기가 점점 진해지더래요. 근데 이게 진해진다는 거는 본인이 인식은 하되 이게 무슨 향기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때는 뭐 어떤 재미난 꿈을 꿔도 일어나면 무슨 꿈이었지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네. 분명히 진한 무슨 향기를 맡아서 깼는데 깨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상당히 좀 지속이 되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되게 받더래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점심 먹기 전쯤 시간이 됐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어디에서 장사하는 친구네. 그래가지고 웬일이야? 전화 딱 받으니까, 너희 미친 새끼야, 오밤중에 너는 왜 그러고 시냇바닥을 싸돌아다니냐?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인마, 말을 똑바로 해봐 뭐. 그랬더니 엄마 너 어쩌냐 저녁에 너 술 먹었어? 너 왜 그러고 다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나 요즘 술 안 먹어, 어저께도 일찌감치 잤고만. 그랬더니 너 맞다고, 나만 본 거 아니고 내 친구 누구도 너 알잖아, 다 너 봤다고. 그래갖고 뭐 그렇다 치고 왜 전화했는데? 그랬더니 야, 미친놈도 아니고 빤스에 난닝구만 입고 맨발로 시내를 돌아다니는 미친놈이 어딨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 어저께 집에서 나 들어누워 잤다고. 네가 어디 동네 모지리를 봤겠지. 끊어 이 하고 끊은 거예요. 끊고 나서 본인이 생각을 하는데 괜히 본인 발을 봤대요. 본인 발을 봤더니 발도 깔끔하더래요. 이 자식 말대로라면 발이 시커매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지금 발도 깨끗하고, 동네 모진이랑 나랑 헷갈려 짜증나게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한테 또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면서 야 바꿔줄게 하면서 다른 친구를 바꿔주는데, 다른 일하는 친구인데, 야 나도 봤다고, 너 맞다고, 멀리서 본 거 아니고 네 코앞에까지 가갖고 똘비야 하는데 네가 쌩 깠다고. 너 왜 그러고 다니냐고. 너 요즘 뭐 나쁜 거 하냐고 하고, 야 내가 아무리 인생 막장처럼 살아도 끊어 하고 끊어놓고 생각을 하는데 약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오밤중에 경비실로 내려갔대요. 내려가가지고 아저씨 늦은 밤에 죄송해요, 안 주무셨죠? 그러니까 앉았다고. 그 CCTV 조금 돌려볼 수 있냐고. 무슨 일이냐? 딴 게 아니고 제가 뭐 친구들이 그러는데 몽유병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당최 저는 믿음이 안 가가지고 혹시 오밤중에 현관 쪽에 조금 볼 수 있냐고 영상을. 그랬더니 몇 시 거를 그러는데 몇 시지? 그래갖고 나 친구한테 전화했대요. 야 네가 날 본 시간이 몇 시냐?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 새벽 2시다. 알았어 끊고 한 새벽 1시 거부터 돌려보자. 돌려봤대요. 쭉 돌려보는데 진짜 본인이 걸어서 나오더래요. 빤스에 난닝구에다가 맨발로 그냥 처벅처벅 걸어서 나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아저씨 일단 잘 봤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본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가 참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자네 이거 처음 아니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아저씨 뭐라고요? 그랬더니 자네 요즘 계속 이래, 나 자네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제가 매일 그랬다고요? 왜 그건 말씀 안 하셨냐고. 아니 뭐 쓰레기 버리러 가는지 아니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데 나도 솔직히 궁금했는데
몽유병 그런 게 있었구먼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제가 어디 상담이라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저씨 아무튼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네. 집에 올라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본인이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팔은 멀쩡하고 나는 기억이 없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뭐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는 건 없으니까 일단은 들어누워서 자자 하고 이제 들어누워서 또 자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진짜 어김없이 뭔가 그 향기가 나더래요. 향기가 나는데 오늘은 아까 뭐 CCTV를 보고 이상하다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향기가 무슨 향기인지 딱 알겠더래요. 오늘 드디어 샴푸 냄새. 누구 샴푸 냄새냐면 베트남에서 만났던 그 여자애의 샴푸 냄새. 그 냄새더래요. 이 냄새가 딱 알겠더래요. 그래서 뻘딱 일어났대요. 뻘딱 일어나가지고 까먹을까봐 핸드폰에다 막 메모를 했대요. 그 여자 샴푸 냄새, 그 여자 샴푸 냄새. 그리고 앉아가지고 아 맞아 그 녀석 샴푸 냄새였지 하면서 거기다 메신저로 보냈대요. 잘 지내냐, 네. 뭐하고 지내냐 그랬더니 확인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늦은 시간이고 얘도 들어누워서 퍼질러 자고 있나 어쩌나 확인하고 연락을 주든가 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일단은 일어나는데 어떡해요. 자야지 또 자야지. 들어누워서 잤죠. 들어누워서 이제 자고 아침이 돼갖고 나가서 일을 좀 보다가 메신저를 보니까 확인을 하고 답장을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답장을 보니까 오빠 언제 와더래요. 영어로 그거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는데 짤막한 영어로 오빠 언제 와. 그래가지고 확인하고 바로 답장을 했대요. 모르겠다고. 내가 일정이 잡혀야 가지 않겠냐 그랬더니 우리 사귀는 거 아니냐, 오빠 보고 싶다, 당장 와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혼자 코웃음 치면서 아 당장은 됐고 내가 네가 보고 싶은가, 네 샴푸 냄새가 자꾸 난다, 나도 네가 좋다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일정을 빨리 잡아라, 나도 오빠가 보고 싶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냐 알았다, 오빠가 일정 잡는 대로 또 바로 연락할게 하고 메신저는 스톱을 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은 집 안에다가 CCTV를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홈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검색을 해가지고 홈캠 업체라고 해봤자 거의 통신사랑 묶여있다고 그러더만요 이게.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한 3, 4일 뒤에 집에 홈캠까지 설치를 완료를 했대요. 전부 다 완료를 해놓고 내가 나갔다 온 거는 그래 CCTV는 찍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니까 본인 몸이나 옷이 너무 멀쩡하니 홈캠을 찍으면 뭔가 답이 있겠지 하고 홈캠을 해놓고 그냥 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활을 하고 당연히 궁금하니까 바로 다음날 영상들을 좀 확인을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정말 재밌는 영상이 찍혀 있더래요. 본인이 실제로 일어나서 나가는 게 찍히더래요. 현관 바깥으로. 현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찍히고 3시간 뒤에 다시 현관문이 열리더니 본인이 들어오더래요. 본인이 들어와서 화장실로 가더니 씻더래요. 화장실 안은 찍히진 않았으나 실루엣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보고는 본인이 씻고 있더래요. 깨끗하게. 한참 씻더니 부엌에 와서 물을 마시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쉬다가 방에 들어가서 그게 끝이더래요. 실제로 내가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씻기까지 하고 있었구나.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약을 잡고 상담을 받으러 갔대요. 정신과에. 제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홈캠으로까지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 상태가 이게 왜 이렇습니까? 막 얘기를 하니까는 뭐 약도 처방해주고 하는데 일단 얘기하기로는 이게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래요. 의학 쪽에서도. 왜 그러냐면은 그냥 단순히 몽유병으로 이건 치부할 수가 없대요. 현재 몽유병이라고 해도 굉장히 심한 단계, 그러니까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의 있을 정도의 단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수면에 좀 더 도움을 주는 약이나 이런 걸 처방을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약도 타고 주변에 회사 동료들한테 막 얘기를 했겠죠. 아 내가 해보니까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진짜 내가 미친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동료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네가 허구날 술 퍼먹고 다니니까 드디어 뇌가 고장이 난 거다, 그쯤 먹었으면은 강철도 고장 난다. 다들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약도 먹고 술은 아예 안 먹은 지 좀 됐고 운동도 좀 하면서 몸 컨디션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몸에 기력도 항상 없고 그 샴푸 냄새는 진짜 거의 잘 때마다 나고 그리고 홈캠을 확인해 보면은 매일은 아닌데 거의 평균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은 본인이 나가고 있는 게 꾸준히 확인이 되고 근데 무섭더래요. 내가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 나가서 차에 치여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들. 그래가지고 병원도 꾸준히 다니면서 시간이 한 2달 이상이 흘렀는데 거의 루틴이에요. 홈캠을 확인을 하는 게. 홈캠을 이제 2달쯤 지났을 때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 본인이 재미난 것들이 더 찍힌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본인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소파가 벽면에 붙어 있었는데 그 벽면 쪽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고 커튼을 이렇게 뭉치면서 본인이 끌어안더래요. 마치 사람을 끌어안듯이. 그러면서 뭐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더래요 본인이. 한참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서 자는 게 찍혀 있는 거예요 홈캠에. 내가 점점 이게 심각해지는 거구나. 이거 병원 다녀서 해결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당장 이런 생각만 들었지 어떤 해결책이 없으니까 전전긍긍 하다가 본인이 이거는 적극적으로 뭔가 일은 둘째다. 회사는 둘째고 본인이 이거를 빨리 풀어야겠다 느낀 순간이 뭐였냐면은 본인이 자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예. 정신을 차렸는데 소파에서 본인이 커튼을 끌어안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을 해버린 거예요. 자다가. 이날 딱 결심을 한 거죠. 아, 회사보다도 내 지금 이 뭔가 알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우선시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백방을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병원은 다니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호전은 되지 않고 있었고 그러면은 사람이 주변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의지를 하게 되는 곳이 약간 무속 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무속인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우리 동네에 유명한 무속인이 어디 있을까? 이제 물어봐갖고 아 무슨 동네에 누가 있단다. 전화해서 아 예약 좀 하려고요. 아 3달 기다려야 돼요? 2달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상황을 얘기를 하면은 지금 바로 오라고 한대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아 진짜로 나를 사람 하나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구나 싶었대요. 처음에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다급하게 전화를 하면은 이 사람은 곧 돈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현찰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예. 그러니까는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오라고. 그러면서 무조건 구술해야 되고 빠르게 그것도 구술해야 되고 아니면 너 뒤져 나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당사자는 무섭죠. 이게 되게 무섭죠.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근데 똘비가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식하고 뭐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현금화를 일주일에 할 수 있는 돈이 그래도 영업을 꽤나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네. 3억에서 4억 정도는 있었대요. 이 사람이. 근데 본인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만든 돈을 그런 데다 쓰려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죠. 그래가지고 막상 구술을 하자니 하지도 못하겠고 무당들은 하루가 멀다고 몇 명한테는 전화가 오고 또 저녁에 자기는 무섭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되게 자존심을 굽히면서 전화를 했대요. 예. 본인은 상남자니까. 야 난데 저녁에 뭐하냐 우리 집에서 술이나 한잔 먹자. 너 뭐 술 끊었다며. 그래. 아 야 뭐 병원 다녀도 뭐 해결도 안 되는 거 다시 술로 해결 봐야겠다.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친구한테는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네. 집에서 이제 술을 마셨대요. 그러면서 친구가 무슨 일 있냐. 그래가지고 아 무슨 일은 없고 니도 알다시피 모르겠다. 내가 몽유병이 생겼나 어쨌나 내가 조금 알 수가 없는데 야 부탁 하나만 해보자. 너 거실에서 좀 자라.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면 내가 거실에서 어디서 잘까? 그러니까 거실에 자다가 좀 깊이 자지 말아봐. 혹시라도 내가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와가지고 좀 말도 좀 걸어보고 해봐. 그래갖고 청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귀퉁뱅이 세게 한 대 쳐 돌리고 오케이? 그러니까는 친구가 진짜? 귀퉁뱅이 쳐 후려 돌려도 돼?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돌려. 이빨만 안 빠지게 돌려. 하고 잠자리에 든 거예요.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 샴푸 향이 좀 스멀스멀 나더래요. 자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향기만 나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별빛이 눈앞에서 번쩍 하더래요. 정신이 빡 들었는데 본인이 부엌 앞에 서 있더래요. 그리고 친구가 본인 뺨싸다구를 쳐 돌렸더래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야
나 또 걸어다니고 있었냐? 야, 나 뭐야? 그러니까 친구가 표정이 원래대로라면 내가 이제 반쯤 눈을 감고 스멀 걸어가지고 이게 부엌으로 가면 친구가 아이고 저 미친놈 너 돌아다니네 야 부르다가 귀싸대기 하는데 착 돌린 상황이라면 친구 표정이 아이고 이놈 왜 이래 걱정되는 그런 표정일 건데 친구 표정이 공포에 가득 차 있더래요. 완전히 공포에 쩔어있는 표정이더래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그랬더니 친구가 공포에 질려갖고 떨면서 소파 쪽에 가 털썩 주저앉더니 야 너 똘비 맞냐? 그러더래요. 예? 뭔 소리야 인마 네가 나 깨워줘갖고 나지 나 똘비지. 그러니까는 야 우리 중학교 때 수학선생님 별명이 뭐야? 그런 걸 묻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인마 뭔 개소리야 인마. 그러니까는 대답하라고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갖고 아이 뭐 수학선생 돌비지 돌비 공포의 수학선생 얘기를 하니까는 친구가 아 똘비 너 맞구나. 야 나 진짜 무서웠다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예. 그래가지고 야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는 아니 네가 문 열고 걸어 나오더라고. 근데 너무 태연하게 걸어 나오다 네가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네가 화장실 쪽으로 안 가고 부엌 쪽으로 가는 거야. 난 그래서 네가 물 마시는 줄 알았지. 근데 네 발걸음이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네가 말한 그 증상인가 해서 내가 일어나서 너한테 가까이 가보니까 네가 눈을 너무나 똑바로 뜨고 있는 거야. 너무 선명하게 눈을 뜨고 있어갖고 나는 네가 당연히 일어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똘비야 부르니까 네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 영어 잘 몰라. 그러니까는 영어 아니었어. 그쪽 홍맹맹이 소리 나는 그 저쪽 베트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 동남아 쪽 네가 그쪽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너 그쪽 말 할 줄 알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일단 너를 저지를 했어. 야 들어가 자라고. 들어가 자 그랬더니 네가 나를 보면서 씩 웃더라. 그러면서 칼이 들어있는 서랍 쪽을 네가 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널 제지를 했는데 네가 그래 힘 좋은 건 알았는데 거기 나를 네가 날려버리더라야. 근데 네가 칼을 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빌었어. 살려달라고 너한테. 싹싹 빌었어. 그랬더니 네가 막 박장대소 하면서 칼 다시 넣더니 나 때리라고 그래서 때린 거야. 그래서 네가 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친구야 일단은 고맙다. 많이 놀랬을 건데 일단 자자. 그랬더니 친구가 야 나는 못 자겠어. 나 집에 간다. 야 나는 오늘 내 밥그릇은 다 했다. 나 간다 하고 친구가 나가버리더래요. 막 짐 싸고 황급하게. 예. 집에서 어떤 귀신이 나온다든가 집에서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면은 내가 무섭겠지만 지금 상황은 나는 무서울 게 없어요. 지금 솔직히. 그래 이거 내일 다시 당집이라도 가갖고 확실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당집을 본인이 이제 찍어놓은 이 주변 도시 통틀어가지고 제일 용해 보이는 3명한테 다음날에 연락을 하고 미팅을 잡고 막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똘비가 신뢰가 안 갔던 게 뭐냐면 이 3명 다 말이 달랐어요. 3명 다 예를 들어서 셋 다 조상이 문제다 그러면은 진짜 뭐가 있나 보다 하겠는데 3명이 다 하는 말이 다 달랐고 또 본인이 친구가 어저께는 분명히 동남아 쪽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한 명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다 뭔가 확실하게 영적으로 나를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제가 들은 바로는 태백산, 소백산 그런 진짜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만나고 다녔대요. 거의 그 시간이 반년이 넘게 걸렸대요. 근데 솔직히 그 사이에 돈도 많이 썼고 그쪽에다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전혀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었대요. 진짜로. 예. 진짜로 이렇게까지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알아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도가 없을 수가 있나. 좌절을 하면서 이야 이게 정신병원으로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가 막 이런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땡칠이 형님 있었지? 하고 땡칠이 형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형님 혹시 죄송한데 영한 무당 뭐 이런 좀 아는 데 있어요? 귀신 잘 때리잡는?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반년 그러고 다녔더니 이런 얘기 하는 게 본인은 어색하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는 그 땡칠이 형님이 무슨 소리냐 너 뭔 일 있냐 그래가지고 형님 제가 이래저래 이런 일이 있는데 하고 쭉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땡칠이 형님이 그러지 말고 저녁에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하게 좀 넘어와라. 그래가지고 아예 만났대요. 그냥 땡칠이 형님을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땡칠 형님이 얘기를 쭉 듣더니 나는 그쪽으로는 잘 몰라. 그쪽으로는 잘 모르는데 네 말을 지금 들어보면은 네가 지금 원하는 대답이 정해져 있네. 너는 저쪽 베트남 쪽 얘기가 나와야 너는 지금 신뢰가 가는 거라고 난 보는데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요, 형님? 그 친구도 그러고 네. 녹화된 영상도 보면 내가 베트남 말 하고 있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귀신을 때리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치자. 근데 네가 베트남 귀신이 붙었어. 그러면은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럼 어떻게 뛸 거야? 말이 통해야 뛰지. 베트남 가서 뛰어야지. 베트남에서 붙어온 거는 얘기를 하더래요.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날 그 형님하고 술을 먹고 다음날 베트남 쪽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친구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일한다는 그 친구한테 전화를 계속 하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안 되더래요. 그때도 계속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문자까지 막 남겨놨대요. 친구야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근데 소개 좀 해주라. 아무리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해도 친구는 전화 안 받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변을 좀 수소문해가지고 베트남 쪽에 사람 하나 소개를 받았대요. 그래서 소개받고 진짜로 뭐 비행기표가 비싸든 싸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바로 제일 빠른 비행기 잡고 그냥 넘어갔대요.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일단 그 사람을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했대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쪽에서 일단은 그래 그럼 내가 이쪽 사람 한번 알아봐 줄 테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돈이 좀 든다. 그래가지고 돈은 좀 드리겠다.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니까는 얼마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선입금 해주고 본인이 이제 베트남에서 혼자 이러고 앉아가지고 호텔에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결판을 좀 짓고 가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베트남 이분한테 요청한 게 2개였어요. 정말 용한 베트남 무당을 알아봐달라. 그리고 2번째로 혹시 내 친구 연락이 되냐. 같은 도시였거든요. 거기가. 2가지를 의뢰를 해놨는데 일단은 이 친구는 찾았어요. 친구는 찾았고 집까지는 알려줬대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운영하던 가라오케는 지금 운영을 안 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문제가 좀 있나 보구나. 일단 그건 감사하고 무당은 좀만 기다려봐라 해서 일단은 그 친구 집으로 가봤대요. 자기 친구 집으로. 친구 집에 가가지고 노크를 하니까는 조용하니 아무도 없더래요. 계속 노크를 몇 번 더 했대요. 그랬더니 아무런 인기척도 안 들려가지고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서 벨소리가 들리더래요. 벨소리가 예를 들어 삘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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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뚝 끊기는 건데 나는 계속 신호가 가고 있더래요. 그러면은 안에서 누군가 딱 끈 거 아니에요. 이게 전화가 오니까. 그래가지고 박 두들기면서 용식이면 용식아 나야. 나 똘비야 임마 용식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휙 하면서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야 똘비야 너냐?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 사고 쳤어? 왜 그래? 하고 꼬라지를 봤더니 애가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딱 열었는데 개밥 신내가 막 안에서 나더래요. 야 너 왜 이러고 다녀? 너 언제 씻었냐? 그러니까는 네가 들어와 그러더래요. 들어갔더니 막 악취가 코를 찌르더래요. 봤더니만 뭐 먹고 이런 걸 안 치우고 한쪽에다 다 방치해가지고 쓰레기 썩은 내가 여기서 나오고 있었구나. 너 왜 이러고 살아? 막 얘기를 하니까는 네. 얘기를 하더래요. 실은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면서 여자 하나를 잘못 후렸다. 여자 하나 잘못 후렸는데 그날 이후로 내가 여러 증상들이 좀 있고 조금 영적으로 시달린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똘비가 본인이 아무것도 겪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런 미치기 메가약이야 그랬을 건데 본인도 이런 일을 겪고 있다 보니까 야 용식아 싫은 말이다. 나도 지금 이런저런 일을 겪고 있고 막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랬더니 용식이가 눈이 땡그레지더래요. 야 너 어디서 지금 얘기 듣고 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겪고 있는 얘기라고. 왜? 그랬더니 너 어디서 지금 내 얘기 듣고 내 얘기 지금 놀리는 거 아니야?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 용식이란 친구도 거의 비슷한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아 보이더래요. 너 이런 지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1년 반 2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보다 길잖아요. 그럼 이게
훗날 내 모습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용식아, 기다려봐. 내가 이쪽 동네에 내가 꽤나 유명하다는 무당 지금 내가 돈까지도 수소문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봐. 그랬더니 용식이가 알았다고. 제발 찾으면은 나도 좀 살려달라고 용식이가 막 빌더래요. 그래가지고 씻고 다녀라 하고 이제 문 닫고 나와가지고 호텔로 돌아와가지고 그 베트남에 있는 양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 아씨 빨리 좀 찾아주라고. 이 동네 진짜 용한 사람 빨리 좀 찾아주라. 그러면서 내 친구 그때 찾아준 용식이도 나랑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고 막 여자 발목 후리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잠깐만 똘비씨도 지금 여자 후리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근데 실수한 게 없어요. 나는 그 여자한테 비매너적으로 행동했다든가 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희한하네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알았으니까는 내가 내일 아침에 전화할 테니까 일단 끊자고 해서 끊고 다음날 아침에 10시 정도에 전화가 오더래요. 네. 받아봤더니 좀 이따 점심 식사하시고 한 2시쯤 어디 한번 가보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찾으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사실 이쪽 동네에서 비슷한 일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는 그쪽 관련해가지고 내가 겪었던 사람 하나 수소문 해가지고 받아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나 한번 가봅시다. 차로 여기서 1시간 정도는 가야 되는 거리니까 뭐 그쯤 봅시다 해가지고 점심 먹고 이제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차를 얻어 타고 쭉 가가지고 어떤 시골인데 되게 뜬금없이 시골에 베트남 이쪽 도시를 딱 벗어나면은 진짜 옛날 시골 모습 나온대요. 완전히 생활상이나 모든 게. 근데 그 와중에 서양식 양옥 건물로 진짜 완전 멋들어지게 지어진 건물이 하나 딱 있더래요. 그 앞에 차를 세우더래요. 여기다고. 일단은 뭐 아는 사람 통해서 얘기는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라고. 같이 안 들어가 주시냐고. 난 안 들어간다. 무섭다고. 여기 들어가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이제 똘비가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띵동 누르니까 메이드로 보이는 분이 나오시더래요. 나와가지고 직접 대문을 열어주더래요. 어떻게 왔냐? 그래가지고 일단 영어가 짤막하니까 네. 미팅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꼬리야?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꼬리야. 그러니까는 wait 하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내보내주더래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이 한국말 하는 그 억양으로 일로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따라 들어갔대요. 네. 따라 들어가니까 거실에 진짜로 한 70대 80대로 보이는 나이가 정말 많으신 남성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옷이나 이런 걸치고 있는 건 진짜 다 하나같이 명품이었고 그러면서 그 통역할 사람이 한쪽에 앉고 본인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조금 도움을 받으러 왔다. 그랬더니 무슨 도움을 받으러 왔냐. 내가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증상들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알게 된 것도 여자를 후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실제로 여성분한테 실수한 게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 얘기를 하더래요. 너 진짜 여자한테 실수한 거 없냐? 네. 내가 뭐 함부로 욕을 했다든가 돈을 안 줬다든가 이런 거 없다. 나 되게 매너 있게 행동했다. 그랬더니 너 그 여자하고 사귀기로 했냐 안 했냐? 사귀기로는 했는데 그거야 뭐 만남에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서로 오붓하고 좋았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뭐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는 너는 쓰레기다 그러더래요. 예. 너는 쓰레기다. 그래서 아니 젊은 남녀끼리 뭐 그렇게도 말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그러니까는 잘못한 거 맞다. 네가 겪었던 증상들 그런 것들 내가 일단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잠깐 내 앞으로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 감고 있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의자에 앉고 그분 맞은편에 그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고개를 조아리고 눈을 감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머리에다가 딱 손을 얹고 어쩌고저쩌고 꽁시락꽁시락 하면서 이러고 좀 있는데 정말 신기했던 게 네. 샴푸 냄새가 나더래요. 딱 샴푸 냄새가 진하게 나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 하더니 다시 이제 일어나서 앉으라고 해가지고 통역살 걸쳐서 말이 쭉 나오는데 그 여자가 네. 쉬운 얘기로 한을 품은 사람이다. 한을 품은 사람이고 너 저주한 거다. 네. 너 저주한 건데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다. 근데 단순히 너 때문은 아닐 것이다. 네.
한국 사람들한테 마음을 굉장히 많이 다쳤던 사람인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네가 마지막에 방점이 찍힌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저주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예. 그랬더니 그분이 못 푼다. 못 푼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 못 푼다는 게 말이 되냐? 못 푼다. 이거는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냐? 예. 그냥 뒤지겠지. 천천히 말라 죽든가 급사를 하든가 죽겠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주를 한 거면은 뭐 푸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냐 이쪽으로. 그러니까는 당신이 만난 거 아니냐 내가 이 먼 길을 와서. 그러니까는 그 여자 만나라. 무조건 그 여자 만나고 빌어봐라. 그거 말고는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 이거는 일단은 얻은 거 없이 돈만 상당히 큰 돈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만 듣는데도. 나왔더니 이제 그 양반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차 타고 가면서 아저씨 사람 하나만 더 찾아줘야겠다고. 근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풀네임이. 아 어떻게 하자 하는데 그 사람이 아 그러면 너 전에 묵었던 숙소는 위치 기억하냐. 그래서 아 거기는 내가 기억한다. 네. 어디 근처 가면 내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주시더래요. 숙소로. 그러니까 거기 호텔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내가 조금 오래전 일인데 내가 여기 숙박을 했었는데 혹시 여기 숙박 일지 같은 거 기록해서 한쪽에 놓냐. 네. 내가 아마 그때가 몇 월 며칠쯤 될 건데 몇 년도 몇 월 며칠쯤 될 건데 혹시 숙박할 때 본인이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저녁에 여성분도 여권을 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성분 거 자료 여기에 남겨놓지 않았냐. 제발 좀 확인 좀 해줘라.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딱 잘라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뭐 이쪽에 이제 도가 텄죠.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를 손에 쥐어줬대요. 네. 부탁 좀 한다. 찾으면은 내가 10만 원 더 줄게. 그랬더니 손이 안 보이게 찾더래요. 장부를 꺼내가지고 예. 엄청 친절하게 찾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탔더니 장부에 본인 숙박한 게 나와 있더래요. 손으로 수기로 해놓은 게. 근데 여성분하고는 안 오셨다고. 무슨 소리냐고. 아니 여성분하고는 안 오셨다고. 뭐야? 에이 안 적은 거 아니냐고. 내 친구 누구 그 자식 거 보라고. 그랬더니 걔는 적혀 있어요. 뭐야? 아니 나 분명히 들어왔다고. 그때 패스포트 냈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다고. 만약 그랬으면 여기 우리가 분명히 적어 놓는다고. 일단 알았다고 하고 그때 갔던 가라오케를 또 수소문해갖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 가라오케 사장 붙잡고 막 얘기를 하고 뭐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여자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그쪽 가라오케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여성분들을 들쑤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똘비가. 진짜 계속 돈을 쓰면서.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은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저주가 있고 이 여성분들한테 돈을 달라. 네. 돈을 받으면 내가 저주를 해주겠다. 근데 여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너무 미운 마음에 돈을, 그러니까 큰 돈도 아니었대요. 돈을 좀 주고 저주를 하고 했는데 이게 되는 걸 봤대요. 진짜로. 몇 명이 효과를 받고 거기에 입소문이 좀 타면서 나중엔 단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갔대요. 이 사람이. 어떤 A라는 모르는 주술사가 천정부지로 자기 몸값이 올라갔는데 얼굴 생김새나 그 다음에 메신저 했던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얘 아냐 막 물었는데 안다는 애가 한 명 있었대요. 안다는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아 얘 죽었다고. 아니 언제 죽었냐고. 그랬더니 아 잘은 모르는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베트남을 들어가기 전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옆에 여기 같이 돌아다녀 주신 그 베트남 통역도 해주시는 그분한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물어봐달라고. 내가 몇 년도에 들어오기 전에 죽은 거 확실하냐고 좀 다시 물어봐달라고. 그랬더니 막 이 여자애도 손에다가 돈을 좀 쥐어주니까는 열심히 막 전화 돌리면서 알아보더래요. 맞다고. 진짜로 당신 들어오기 전에 죽은 거 맞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근무는 이게 잘못이었나.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같이 베트남에 왔던 친구한테. 네. 야, 너 그때 나랑 왔을 때 내 파트너 기억하지? 그러니까 친구가 네 파트너? 야, 너 파트너 필요 없다며. 너 임마 그래서 가라오케에서도 너 혼자 괜히 술만 마시고 임마 너 청승 떨고 뭔 소리야? 그러더래요. 예? 야, 친구야,
나 그때 분명히 너랑 같이 거기서 술도 마시고 막 했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너 그때 인마 너 파트너 필요 없다고, 너 그냥 난 여자 필요 없다고, 너 혼자 있는다고 그랬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알았어, 일단 끊자 하고 끊고 그 여자애들한테 그 주술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걔네들도 모른다, 우리도 모른다, 이거 타고 들어가려면 우리도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솔직히 돈 쓴다고 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돈이라면 내가 대주겠다, 좀 알아봐 다오. 그러니까는 아 진짜 모르겠다고, 느낌이 아는데 숨기는 이런 느낌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싹싹 빌면서 얘기했대요. 그러면 나 좀 살아야겠다, 내가 그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막 돈 쓰면서 알아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하나가 살았는데 방법이 대타 구해오면 산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대타? 무슨 대타? 그러니까는 아니 뭐 그게 확실한 건 아닌데 아무튼 뭐 나도 그 이상 모르는데 이 정도만 알고 있다, 그럼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데리고 한번 다시 와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았다 하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알아봤는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제 귀국을 한 거예요. 한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사방팔방 사람들한테 같이 놀러 가자고 얘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똘비가 딱 들쑤시고 다닌 거죠. 놀자고.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 처음에 시작할 때 저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형님한테 똘비가 연락이 왔다고 했죠. 예. 형님 여행이나 갑시다 하면서 얘기했다고, 저녁에. 근데 이 형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행 못 가고 나 시간 없고. 근데 이 형님이 조금 성격이나 모든 게 좀 어떠냐면은 많은 동생들이 기대는 그런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좀 몇 잔 들어가고 하니까 똘비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형님한테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내가 아 형님 진짜 죽겠다고, 다시 들어가서 일을 좀 봐야 되는데 무섭고, 꼭 그 사람한테 내 저주를 대신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르겠다고,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술 먹으면서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따독여주고 반년쯤 흘렀을 때 똘비에 대한 소식을 들었대요.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아 똘비 왜 죽었다냐, 그러니까는 그냥 굶어서 죽었다고. 어디서? 지 방에서 굶어 죽었다고. 야 어쩌다. 아 모르겠다고, 우리도 그냥 거기까지만 소식을 들었다고. 아이고 이놈이 끝내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일반적인 가정이면 뭐 장례식이 됐건 뭐가 됐건 할 테지만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상황도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이랄 것도 없었고 똘비가 가고 그 자리를 이제 치우고 하는데 이 형님이 다른 동생들 만나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똘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떤 동생하고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동생이 똘비 얘기를 이제 쭉 하는데 그 똘비가 영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가 어떤 물건을 좀 매입해가지고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이런 직업이었는데 똘비가 이제 갑자기 세상을 뜨니까 똘비 물건들이 붕 뜬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열심히 챙겨 담은 친구가 있더만요.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야 그래도 엠마 너 인정머리 없이 엠마 똘비 거 그렇게 다 싹쓸이에 담고 엠마 그러면 안 돼 하면 좀 얘기를 했대요 이 형님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형님, 근데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갈 놈은 가고 또 살 놈은 살아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얘기를 하는데 그니까 말이다 똘비 저놈은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아이고 하면서 이 형님이 생각을 하는데 얘가 똘비랑 같이 베트남 갔던 애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형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맹구면 맹구야 너 똘비랑 그때 베트남 네가 같이 갔었지? 그러니까 형님 제가 같이 갔었죠? 글들이요. 야 그 똘비가 나한테 말이야, 나한테 싹 얘기했었거든. 뭐 대타가 어쩌고 저쩌고 같이 여행 갈 사람이 뭐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데 너 뭐 그거 아는 거 있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외네. 똘비가 형님한테 그런 걸 얘기했다고? 글들이요. 야 너 똘비 왜 데리고 갔냐? 이 형님이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그 동생이 아 그냥 해외여행 같이 가고 싶으니까 갔죠 형님. 그러니까는 야 그날 똘비가 여자 끼고 논 거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는 아유 그날 똘비 청승밖에 지 혼자 있었다니까요. 너 똘비랑 가기 전에 베트남 언제 갔었냐? 모르죠. 그걸 어떻게 지금 다 기억을 합니까 형님? 혹시 너 아냐? 이 형님이 약간
진담 반 농담 반을 섞어서 던졌대요. 예. 야, 혹시 너 대타구에서 살아남은 놈이 너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동생이 오묘한 표정을 짓더래요. 예. 오묘한 표정을 지면서 아이고 형님 그런 말을 믿어요? 형님 똘비가 정신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믿어요 형님? 참 형님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 형님이 야 이거 근데 좀 재밌잖아 이런 거는. 야 나 너 한번 살짝 해봐야겠다. 야 이거 재밌네. 네가 만약에 뭐 그렇게 한 거면 야 이거 스토리 하나 나오겠다.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동생이 형님 뭐 그런 걸 뭐하러 알아봐요. 아 형님 시간 남아돌아요. 그리고 파지 마요 형님. 막 글더래요. 야 너 뭐 있지? 아 느낌 쎄하네. 야 너 내 눈 좀 쳐다봐. 야 너 뭐 있지?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애가 눈을 못 마주치더래요.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뭐냐? 이런 게 진짜 뭐 있는 거야? 야 어차피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아 이빨 좀 까봐. 야 내 눈 보라고. 쳐다봐. 막 얘기를 하니까는 싹 쳐다보는데 이 형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본인은 모르겠대요. 이 눈빛을 딱 봤는데 네. 얘가 지금 시인 건지 아니면 얘가 진짜로 사악한 악마화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알던 그 녀석의 눈빛은 아니었대요. 그게 딱 쳐다보는데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동생이 얘기하더래요. 형님 그거 다 장난이라니까요. 똘비가 정신병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만하라고. 먼저 일어납니다 하면서 딱 일어나 나가더래요. 근데 이 형님이 진짜로 한 5명하고 시비가 걸려도 이 형님이 안 쩔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입도 뻥끗 못했대요. 그 눈빛을 보고. 예. 그리고 본인이 혼자 식당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자식이 시였나 싶더래요. 아니면 진짜 악마처럼 변한 건가. 분명히 저놈이 연관은 되어 있는데 어차피 파봤자 이게 뭐 답이 없는 거니까 참 세상 무섭다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하나 해줘가지고 좀 이게 말이 길었는데 그냥 들은 거를 쭉 풀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하이브리드네, 은근히. 네, 좀, 그쪽으로 이야. 다가왔죠. 그쵸? 이게 영적인 이야기랑 그 사람이 진짜 악마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쁜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귀신에 씌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눈빛이. 그쵸. 하... 근데 분명하게 본인은 느꼈대요. 아, 네. 이 자식 연관돼 있다. 촉이 무조건 그럼 다 답을 해주더래요. 예. 진실은 이제 모르죠. 그 사람을 찾아내서 이제 주리를 틀면서 이제 입을 열어봐야겠죠. 아니 뭐 지금 현 시대에 어떻게 주리를 틉니까? 예. 그것도 돌비님이 출동한다면 가능하죠. 그것도 현실 공포죠. 그죠? 네, 아유, 그렇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늦은 밤까지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뭐 항상 뭐 간내꼬마 아니겠습니까?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도대체 그 눈빛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을 때 진짜 귀신에 씌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 정말 그냥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걸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